With Coach Prime. Coach Prime, it doesn't get much better than this. You said all along, we come in, this team is here, and wow, did you impress. How proud are you? Thank you, Jesus. I'm so thankful right now. My son, man. My part right here. My son, my other son. Yeah. Bro, man, I'm loving these kids. Rick George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man. This is a blessing. Everybody, Buff Nation who supported us, and all the hood that had my back. I thank y'all. God, this is good. Woo! What can you tell me about your defense and the way they came up huge with that stop to get this win? They surrendered some big plays throughout the game, and all we kept teaching was just we need one stop. But what about the offense? How did they respond? How did these guys respond? I don't know how many snaps he played, but we're going to put a hot tub on the plane for him to make sure he's straight. Hey, we're excited because we are heading to visit your home next week, Folsom Field. What is your message to the fans of what we can expect from Colorado? We told you we're coming. We told you we're coming. You thought we was joking. And guess what? We keep receipts. God bless you, America. Ooh, God is good. Congratulations. I want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윈 토탈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hat's up, boss? You believe that? Hold on. Oh no. Do you believe that? Huh? Oh no. I read through that bull junk you wrote down. I read through that. I sifted through all that. Yeah. Oh no. Come on. Do you believe? You don't believe. You just answered it. You don't believe. Next question.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 윈 토탈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레이 랜스가 드디어 트레이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이 트레이 랜스를 반드시 트레이드 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은 뭐 프리시즌 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전혀 성장을 하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기대로 뭐 이 선수가 자라주지 못하였어요.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지금 당장의 우승을 노리는 그러한 팀이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를 더욱 기다려줄 시간이 바로 없었던 팀이었던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들은 우승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팀이 결속되어야 하고 단합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그런 잡음도 없어야 하는 팀이에요. 즉 트레이 랜스가 만약 계속 구단에 남아 있었다면 이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일으킬 만한 그런 불협화음 등 뭐 미디어나 뭐 구단 내 평가나 또는 팀 동료들이나 그러한 불협화음을 트레이 랜스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선택한 선택들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실수, 그 실패들은 걸음이 되어주기도 하고 앞으로 성공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을 뽑은 것은 나이너스의 분명한 실패였고 나이너스는 어쨌든 늦은 지금이라도 그것이 실패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한 것은 분명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리그의 많은 팀들이 많은 단장, 많은 감독들이 본인이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저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 랜스 분명히 아쉬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이들은 아직도 리그 최고의 팀이고 NFC 가장 강력한 슈퍼볼 우승팀 후보이기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나 싶어요. 이들은 그냥 앞으로 이 슈퍼볼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트레이 랜스를 트레이드 했냐, 덱 프레스컷을 압박하라는 도구 아니냐, 이런 해석도 여러 차례 봤는데 저는 일단 이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이 사실 이 트레이 랜스 때문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1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 랜스는 전 소속팀인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
에서 쫓겨난 선수예요. 샘 다놀드보다 못한 백업 쿼터백이고요. 이러한 쿼터백 때문에 덱 프라스캇의 뭐 입지가 줄어든다?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어차피 본인들이 뭐 4라운드나 5라운드나 뭐 이 드래프트 하위픽에서 쿼터백을 뽑으면서 뭐 로또를 노리는 팀들은 매년 나와요. 그러한 것을 그냥 트레이 랜스에게 썼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레스컷의 압박하고 뭐 이런 확대해서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도 뭐 트레이드 소식이죠.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뭐 3개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요. 뭐 조시 존스, 뭐 태클, 그리고 아이자와 시몬스, 라인베커 뭐 다 타팀으로 보냈고, 뭐 조슈아 dobs라는 쿼터백을 이제 새롭게 영입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 팀의 백업 쿼터백이었던 콜트 메이코이를 방출했어요. 이 트레이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뭐 너무나도 단순하죠.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탱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탱킹을 한다 이런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카디널스는 분명 이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GM, 새로운 헤드코치가 부임하면서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의 컬처, 그리고 뭐 브랜드, 모든 것을 현재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카일러 머레이가 내년까지도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의 쿼터백이라면 저는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일러 머레이는 트레이드 될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뭐 남아있는 이 오프시즌 가장 큰 뉴스이지 않나 싶은데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올프로 이 디펜시브 태클인 크리스 존스가 홀드아웃을 시즌 중으로 계속해서 연장할 거다 라는 현재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만족할 만한 계약을 현재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뭐 3년간 뭐 8,4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캔자스 시티에게 오퍼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에런 도널드의 뭐 9,500만 달러에 비하면 당연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가 거절을 했다. 사실 8,400만 달러도 굉장한 금액이긴 한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저는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패트릭 마홈스와 이 트래비스 켈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타이트엔드 이 TJ 호킨슨이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4년간 6,850만 달러, 뭐 연 평균으로 따지자면 뭐 1,700만 달러 정도가 되네요. TJ 호킨슨이라는 타이트엔드가 연간 1,700만 달러를 받는데, TJ 호킨슨은 아시다시피 리시빙 타이트엔드죠. 리시빙 타이트엔드. 근데 뭐 리시빙 능력이 뭐 댈러스 가더츠나 뭐 트래비스 켈시나 조지 킬리나 이러한 선수들보다 현저히 부족한 선수이고, 그런 선수가 1,700만 달러를 받는데, 슈퍼볼 우승 타이트엔드이자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명실상부한 타이트엔드인 트래비스 켈시가 뭐 연간 1,200만 달러를 받고 있다. 아니, 그리고 뭐 패트릭 마홈스도 뭐 다른 쿼터백들이 기본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 리그에서 슈퍼볼 MVP 이 패트릭 마홈스가 뭐 쿼터백 랭킹 순위에 뭐 7등, 8등밖에 안 된다. 그런데 크리스 존스는 연봉 최고 순위로 뭐 대우를 해달라,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누가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캔자스 시티라는 팀의 이 프랜차이즈의 주인공들이 페이컷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위대함을 쫓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크리스 존스라는 물론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 크리스 존스라는 선수가 돈 더 달라고 땡깡을 부린다면 저는 이것은 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크리스 존스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또 간략하게 프리시즌 3주차 리뷰를 해보면요. 뭐 3주차에서는 사실 모든 팀이 다 해피한 3주차를 보냈죠. 뭐 루키 쿼터백인 뭐 브라이스 영,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도
뭐 첫 터치다운을 뭐 기록하기도 하였고, 에런 로저스도 뭐 새로 이 프리시즌 경기에 처음 나오면서 뭐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어내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케니 피켓도 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뭐 딥볼을 메이킹 시키도 하면서, 이제 뭐 시즌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모든 팀들이, 모든 팬분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3주차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단신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윈 토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Okay, good. Welcome back. Good to see everybody's faces. Who drove over here? Let me see your hands. Who took the bus? Did you have fire in your gut? Did you? We're here for a reason. Don't get that twisted. Okay, we're here for a reason to win games. So if you didn't have that fire in your gut, you better light the fire pretty fast. Okay? So everyone's on time. Everyone's got fire in their gut. 네, 윈토탈 첫 번째 디비전은 NFC 웨스트 디비전입니다. NFC 웨스트,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현재 강력한 컨텐더이고, 시애틀 시옥스도 현재 새롭게 떠오르는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고, LA 램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올인 전략을 2년 전에 뭐 취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거머쥔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아쉬운 그런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탱킹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팀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가진 팀들이 있는데, 먼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올 시즌 윈 라인은 3.5입니다. 3.5. 저는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언더를 택하겠습니다. 예상 승수는 2승입니다. 일단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현재 1주차 쿼터백이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뭐 콜트 맥코이가 될 거냐, 뭐 누가 될 거냐 말이 많았는데, 또 콜트 맥코이를 내쫓고 조슈아 dobs가 또 현재까지 선발 쿼터백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슈아 dobs도 뭐 팀에 온 지 지금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지금 팀을 이끌 수 있느냐, 현재 굉장히 물음이 많은 상태예요. 또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뭐 주축들을 뭐 트레이드로 내보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과연 팀 승리를 위해서 뛸 수 있을지, 이들은 결국 자기의 스탯을 위해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뭐 조나단 개넌 감독이 과연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을 현재 제대로 장악하고 있느냐,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있어요. 예전에 뭐 마이애미 돌핀스가 대놓고 탱킹 전략을 취했지만, 어쨌든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의 밑에서 똘똘 뭉치면서 예상의 선전을 보여주었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작년 시즌 뭐 휴스턴 텍산스는 로비 스미스 감독 하에서 탱킹을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물론 정규 시즌에 또 어이없게 1승을 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1승을 하면서 전체 1픽을 날리긴 했지만, 또 아쉬운 리더 밑에서는 탱킹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나단 개넌이라는 감독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탱킹 전략이 올 시즌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까 싶고, 뭐 1승 아니면 2승, 뭐 그냥 그 정도의 시즌을 볼 것 같아요. 결국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카일러 머레이가 만약 정규 시즌에 돌아온다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 3.5승 라인은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올 시즌 카일러 머레이를 기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LA 램스입니다. LA 램스가 작년 시즌 5승 12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 윈라인은 6.5인데요. 저는 일단 오버를 택했어요. 6.5 오버를 택했는데 예상 승수는 단 7입니다. 7승. 램스라는 팀이 일단 너무나도 현재 탤런트상으로, 이 전력상으로, 페이퍼상으로 너무나도 떨어지는 팀인 것은 사실이에요. 비록 이 팀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을 가졌고, 쿠퍼 컵이라는 오펜스 플레이어를 가졌고, 에런 도널드라는 뭐 디펜스 플레이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나머지 전력은 그냥 뭐 컬리지급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전력을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램스의 올 시즌 선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디비전에서도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제외하면 뭐 최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버를 선택한 것은 션 맥베이라는 감독, 그리고 이 LA 램스의 이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뭐 그런 능력, 뭐 그런 열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예상 외의 선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램스는 어쨌든 이 부상, 뭐 1주차에 쿠퍼컵이 결장할 거다 라는 현재 예측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축 선수들이 이 부상을 안 당하고 얼마나 시즌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가 이 오버 언더의 올 시즌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오펜시브 라인이 과연 매튜 스태포드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도 험난한 시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램스는 그래도 예상 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팀은 시애틀 시옥스이죠.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새롭게 이 시애틀 시옥스를 새로운 체제로 작년 시즌 넘어갔지만 예상의 뭐 선전으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면서 9승 8패 시즌을 거뒀는데요. 올 시즌 시애틀 시옥스는 윈 라인이 9.5입니다. 작년 시즌 뭐 선전 덕분에 이 9.5라는 굉장히 높은 현재 라인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예상 승수는 9승인데요. 작년 시즌하고 뭐 동일한 승수를 예측하는데, 일단 시애틀 시옥스가 그래도 작년 시즌에는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된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시즌에는 뭐 루키들도 다 터졌고,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지노 스미스가 일단 너무나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이들의 리시버진도 굉장히 잘 뭐 조화를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운적인 부분이 좀 빠진다면 예상 외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9승이라는 성적이 뭐 아쉽냐, 뭐 아쉽지 않느냐, 뭐 사실 팬분들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작년 시즌에 비해서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 비해서 또 제자리에 성적을 거둔다면 어쩌면 아쉽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저는 이 시애틀 시옥스의 뭐 디펜시브 라인이나 그리고 뭐 부상에 관한 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노 스미스와 이들의 오펜스가 과연 작년 시즌만큼 굉장히 화끈하고 이 팀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올 시즌은 좀 더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더 9승을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 팀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나이너스의 이 윈 라인은 10.5인데요. 저는 그냥 가볍게 오버를 선택했어요. 예상 수는 12승이고요. 일단 나이너스도 현재 뭐 트레이 랜스 때문에 굉장히 오프 시즌에 좀 시끄러운 오프 시즌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나이너스는 이 전력적으로만 보자면 NFC에서 필라델피아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제외하고서는 막을 팀이 그냥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브록 퍼디가 이 첫 정규 시즌 이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올 시즌 플레이 한다면 어쩌면 작년보다 더욱더 여유로운 그러한 시즌을 선보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저는 뭐 사실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쿼터백이 누가 되든 사실 개의치가 않아요. 뭐 지미 갈라폴로가 뛰었든 브록 퍼디가 뛰었든 누가 뛰었든 어차피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잘 돌아갈 거예요. 뭐 런 게임을 중심으로 뭐 스크린 게임을 중심으로 플레이 액션 기반으로 카일 셰나는 최소한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설계해낼 것이고, 이들의 디펜스는 아직도 최고의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저는 나이너스가 올 시즌 NFC의 챔피언십에 가볍게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2승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AFC 웨스트로 한번 가봅시다. AFC 웨스트의 첫 팀은 바로 덴버 브론코스인데요. 덴버는 작년 5승 12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 윈라인은 8.5입니다. 작년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온 현재 라인인데요. 저는 일단 언더를 선택할 거예요.
8.5 언더, 저는 8승을 예측하는데, 결국에 현재 이 덴버의 윈라인 8.5에 오버를 건 베팅러들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70%가 오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션 페이튼 감독에게 이 신뢰가 가기 때문이겠죠. 션 페이튼 감독이 덴버 브론코스에 부임을 했고, 러셀 윌슨을 다시 우리가 알던 러스로, 뭐 러스쿡, 렛쿡, 러스, 뭐가 됐든 어쨌든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현재 모두가 믿고 있고, 이 덴버 브론코스의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뭐 현재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션 페이튼 감독이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고 있으면 뭔가 뉴올리언스에서의 션 페이튼 감독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던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에서 션 페이튼 감독은 어쨌든 천천히 팀을 쌓아가고, 뭐 본인이 그렇게 크게 뭐 외부적으로 뭐 모습을 보이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러한 타입의 감독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물론 할 말은 하고 그러한 감독이었지만, 현재 덴버 브론코스에서는 너무나도 좀 어그로를 끌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러한 것이 선수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것이라 저는 예측을 했지만, 어쨌든 좀 본인이 너무 공격적이고 또 어그로를 끌고 있고 좀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 행동들을 감독이 하고 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생각보다 덴버 브론코스의 그런 팀 분위기, 뭐 팀 컬처가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잘 굴러갈까, 그런 의문이 현재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또한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과연 션 페이튼 감독 밑에서 다시 한번 환골탈태를 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러셀 윌슨의 작년 시즌 그리고 올 시즌 뭐 프리시즌에서의 모습만 보자면, 이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더 이상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를 플레이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 컨택트를 좀 두려워하는, 이 피지컬적이고 이 처절하고 강인한 그런 스포츠맨십을 이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는 좀 여기까지는 하기 싫어, 나는 연약해, 뭐 이러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멘탈리티적인 부분이 과연 감독 한 명이 바뀌었다고 뭐 곧바로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디비전, 또 리그의 팀들이 너무나도 강팀들이 질비하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덴버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인데요. 작년 시즌 6승 11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의 윈라인은 6.5,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승수는 8승인데요. 일단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루키 쿼터백이 있는 팀이죠. 물론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어쨌든 라스베가스의 경우에는 이 맥다니엘스 감독의 2년차 시즌이에요. 그리고 맥다니엘스 감독이 진정 이 컨트롤하는 팀으로서는 1년차의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시즌까지는 이 데릭카라는 쿼터백을 중심으로, 또 뭐 베테랑 타이트엔드였던 데런 월러라는 타이트엔드와 이 데릭카라는 쿼터백을 중심으로 맥다니엘스 감독은 이전 체제의 레이더스를 이끌었어요, 작년 시즌에. 그런데 올 시즌엔 뭐 새롭게 지미 갈라폴로를 영입했고, 또 뭐 본인이 원하는 뭐 패치 출신의 뭐 베테랑들도 영입을 하고 하면서 맥다니엘스 감독이 진정 원하는 팀을 올 시즌 처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레이더스의 첫 시즌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을, 루키 쿼터백을 발굴해낸 것처럼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의외로 이 오펜스나 뭐 디펜스나 좀 작년 시즌보다 발달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뭐 작년 시즌에 6승을 거두었고, 올 시즌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8승 정도는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한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LA 차저스입니다. 차저스는 윈라인이 9.5인데요. 저는 오버 10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LA 차저스라는 팀은 사실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플레이오프 그리고 뭐 슈퍼볼 진출을 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는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인 것은 분명해요. 물론 이들은 올 시즌도 이 만약이라는 가정이 분명히 있는 팀입니다. 만약 뭐 디펜스의 선수들이 뭐 더윈 제임스가 부상해서 한 경기라도 뭐 부상 안 당한다면, 뭐 제이시 잭슨이 뭐 만약에 풀시즌을 뛰어준다면, 뭐 클리어 맥이 풀시즌을 뛰어준다면, 이러한 만약이라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물론 만약 이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사고를 칠 수도 있겠죠. 올 시즌 정말 좋은 시즌을 볼 수도 있겠지만 LA 차저스는 저는 어쨌든 브랜든 스탠리 감독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접전의 경기들에서 브랜든 스탠리의 그러한 게임 매니지먼트, 플레이콜 이러한 능력들이 한두 번 정도는 패배를 야기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들은 12승, 13승을 거둘 수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10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팀, 그러한 팀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LA 차저스는 비록 오버를 선택하긴 했지만 저스틴 허버트를 가지고 단지 10승밖에 못한다? 그것은 사실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캔자스 시티 칩스인데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윈라인이 11.5인데요. 저는 그냥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가 뭐 리시버가 또 바뀌었고 뭐 리시버 누가 부상이다 해도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에요. 뭐 걱정이 안 들어요. 그냥 이들의 오펜스는 언제든지 팀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을 거둘 것이고, 물론 디펜스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 존스가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규 시즌까지 홀드아웃을 감행한다, 뭐 8주차에 뭐 돌아온다, 뭐 이러한 소문도 들리는데, 어쨌든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크리스 존스를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뺀다면 확실한 패스러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뭐 조지 칼라프티스가 작년 시즌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선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확실한 A급 플레이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들의 디펜스에서 그러한 그가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의 공백은 굉장히 치명적일 것으로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버를 선택한 것은, 그래도 이들은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팀이에요. 아무리 디펜스가 뭐 실점을 많이 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은 항상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입니다. 더 많은 득점을 하는 쿼터백이에요. 단순합니다. 그 이유 하나로 저는 캔자스 시티 11.5의 라인은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NFC 사우스 디비전입니다. 가장 예측이 힘든 디비전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팀인 애틀랜타 팔콘스는 작년 7승 10패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는 상당히 높아요. 8.5의 윈라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9승을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애틀랜타 팔콘스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모두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오펜스를 올 시즌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하지만 저는 이 팀이 뭐 그렇다고 컨텐더까지 분류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쿼터백인 이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작년 시즌 5경기의 표본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팀의 디펜스가 아직도 너무나도 얇습니다. 너무나도 뎁스가 얇고 이 주전들의 그런 탤런트가 다른 팀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팔콘스는 오펜스로서는 뭐 리그를 놀라게 만들고 굉장히 다채로운 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 시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이온스도 작년 시즌 뭐 매경기 뭐 30득점은 기본으로 하고 굉장히 화끈한, 굉장히 떠오르는 팀이긴 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였고,
뭐 9승 8패 약간 애매한 성적을 거두는데 그쳤어요. 가장 큰 이유는 득점을 한 만큼 실점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올 시즌 애틀란타도 작년 시즌 디트로이트 같은 그러한 시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입니다. 뉴올리언 세인츠는 작년 애틀란타 팔콘스와 마찬가지로 7승 10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9.5의 윈라인을 가졌고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저는 뉴올리언 세인츠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10승을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뉴올리언 세인츠는 작년 시즌보다 훨씬 더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쿼터백인 데리카의 영입입니다. 작년 시즌에 테이슨 힐이나 제이미스 윈스턴이나 누가 쿼터백이 돼도 이 팀은 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받았지만 까놓고 보니까 쿼터백 플레이가 아쉬워서 디비전 우승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안 왔어요. 결국 세인츠 입장에서도 무언가 확실한 베테랑 쿼터백을 데려오면서 우리들이 어쨌든 전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뭔가 도전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팀이니까 좀 더 써보자. 캡 스페이스가 없든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쥐어짜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한 게 결국 데리카라는 결과물이에요. 데리카와 함께 만약에 뉴올리언 세인츠가 올 시즌 함께 한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현재 디비전 내 다른 쿼터백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팀들보다는 보장된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수준이에요. 만약 데리카라는 쿼터백을 잘 지켜주고 세인츠가 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팀 컬러를 올 시즌에도 이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데리카의 영입과 함께 그 영입 효과가 올 시즌에 곧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도 슈퍼볼 우승을 노린다 이 정도의 팀으로서는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디비전 우승만큼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뉴올리언 세인츠는 딱 10승 또는 11승 그 정도의 승리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세인츠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작년 시즌 캐롤라이나도 7승 10패를 거두었지만 올 시즌의 윈라인은 7.5,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캐롤라이나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예상 수는 6승이고요. 캐롤라이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팀의 쿼터백이 브라이스 영의 루키 시즌이어서 몸미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은 저는 루키 시즌부터 팀을 도와줄 수 있는 타입의 준비된 유형의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대학 시절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이 선수가 드래프트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줬던 모습, 그리고 프리시즌에서의 모습까지 다 종합했을 때 브라이스 영은 충분히 이 오펜스에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보여주는 빠른 판단력, 그리고 이 선수의 패싱 능력, 또는 발을 활용한 스크램블 능력이라든지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빈약한 캐롤라이나 오펜스 진에서 올 시즌 드래프트에 나온 쿼터백들 중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맞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던 캐롤라이나였어요. 하지만 브라이스 영을 도와줄 수 있는 현재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좀 큽니다. 일단 이들의 리시버진은 프리시즌에만 보더라도 정말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리시버들이 제대로 라우트를 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브라이스 영이 차분하게 스캔을 하고 리드를 하고 이 플레이를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리시버들이 형편없이 라우트를 타고 너무나도 본인들의 오펜스의 의도를 디펜스에게 유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아직은 캐롤라이나가 뭔가 곧바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긴 좀 힘들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팀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이키 이카누라는 이 태클도 프리시즌에 죽을 쓰기도 했고, 오펜시브 라인조차
믿음을 현재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브라이스 영이라는 루키 쿼터백이 어떻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어요? 그러한 팀의 도움이 없이 말이죠. 루키 쿼터백이. 또 뭐 디펜스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작년 시즌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레퍼토리가 펼쳐질 거라는 말이에요. 오펜스의 도움 없이는. 디펜스만 뭐 분발해서는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현재 리그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올 시즌 곧바로 무언가를 보여주긴 힘들겠다. 저는 브라이스 영의 성공과 이 캐롤라이나 팀의 성공을 동시에 바라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브라이스 영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가 활약을 펼치더라도 캐롤라이나의 이 팀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캐롤라이나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벅스인데요. 이 톰 브레디가 떠났죠. 작년 템파베이는 8승 9패로 이 플레이오프 막차 디비전 우승을 거두었는데 올 시즌에는 디비전 중에서 가장 최악체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윈 라인도 6.5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일단은 템파베이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예상 승수는 7승인데 6.5에서 오버이고 어쨌거나 7승밖에 되진 않는데 일단 베이커 메이필드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베이커 메이필드의 작년 시즌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서의 모습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과연 18주차 이 팀의 주전으로서 팀을 이끌 만한 쿼터백 리더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벅스의 리시버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러셀 게이지는 현재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이 되었고 또 마이크 에반스는 현재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즉 베테랑 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분명 이 팀에 많이 있지만 팀 차원에서 이 선수들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팀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다든지 현재 좀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즉 선수들이 과연 하나의 목표, 이 슈퍼볼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뭉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벅스는 디비전 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가장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되질 않을 팀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7승이라는 오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AFC 사우스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휴스턴 텍산스인데요. 3승 13패 1무를 기록했던 작년 시즌 전체 2픽을 가져가면서 CJ 스트라우드와 윌 앤더슨 이 두 명의 선수를 상위 픽에서 뽑기도 했었는데요. 올 시즌의 윈라인은 무려 6.5입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일단 언더를 선택할게요. 저는 5승 정도 4승에서 5승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휴스턴 텍산스가 좋은 선수들을 뽑은 것은 사실이에요. CJ 스트라우드와 윌 앤더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팀 리빌딩을 팀 구성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을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우리는 봐왔고 오펜스에서는 바비 슬로이 코치 그리고 디펜스에서는 디미코 라이언스가 이 감독이 이 각각 이 오펜스와 디펜스 사이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 팀이 프리시즌에서의 모습이나 또 CJ 스트라우드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펜스 쪽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이 오펜시브 라인의 그런 프로텍션, 이 패싱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생각보다 아쉬워요.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베테랑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아쉽고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도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그런 대학들의 쿼터백들의 이력을 살펴본다면 오펜시브 라인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성장을 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 시즌 초에 오라인이 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간다 그러면 CJ 스트라우드가 곧바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좀 의문부호가 분명히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펜스에서도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또 리시빙 탤런트나 이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도 과연 CJ 스트라우드의 그런
뭐 엄청난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자신있게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또 디펜스는 워낙 이 나아갈 부분이 너무 많죠. 윌 앤더슨이라는 이 엣지 러셔를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디펜시브 라인도 재건해야 되고, 또 뭐 세컨더리도 뭐 스팅글리가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하고, 또 뭐 라인베커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AFC 리그 다른 팀들은 굉장히 막강한 팀들이 질비하고요. 휴스턴 텍사스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인디애나는 작년 4승 12패 1무를 기록했던 팀이고요. 올 시즌 윈라인은 휴스턴과 동일합니다. 6.5인데 저는 휴스턴과 동일하게 언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4승이고요. 일단 인디애나 콜츠의 올 시즌은 뭐 조나단 테일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디애나 콜츠의 올 시즌은 부족한 시즌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일단 이 팀의 미래이자 현재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지어진 앤서니 리차드슨의 이 프리시즌 경기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은 분명히 쿼터백으로서 이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분명합니다. 이 선수가 가진 쿼터백적인 플레이들, 뭐 센스, 비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선수는 잘 다듬어지고 잘 성장을 따른다면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어요.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은 쿼터백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리드를 하고, 어떻게 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이 쿼터백들에게 이 요구되는 플레이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앤서니 리차드슨에게 현재 부족한 것은 패스를 던지지 못한다는 측면 하나예요. 쿼터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을 잘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쿼터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 패싱 능력이 앤서니 리차드슨에겐 부족해요. 패싱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하죠. 이 선수는 어깨도 강하고 뭐 다 몸이 튼튼하지만 결국 이 풋워크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직 이 선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앤서니 리차드슨은 그 부분을 다듬는 것이 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펀더멘탈을 다듬는 데는 그래도 1, 2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조시 알렌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의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도 뭐 에런 로저스의 뒤에서 본인의 그런 스로잉 메카닉을 다듬는데 현재 뭐 3년이나 뭐 4년이나 그 정도의 시간이 현재 걸렸죠. 즉 앤서니 리차드슨도 충분히 좋은 쿼터백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인디애나 콜츠의 팀 성적은 조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 시간 때 제가 조나단 테일러의 그 홀드아웃, 그리고 조나단 테일러의 부상자 리스트 뭐 등급,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디애나 콜츠 구단이 왜 조나단 테일러가 트레이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냅뒀느냐, 거기에 대한 그 목적은 단순해요. 조나단 테일러,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입증해봐. 우리는 너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 바로 이 말입니다. 조나단 테일러는 결국 본인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인디애나 콜츠가 정말 1라운드 픽, 뭐 2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너가 그에 해당하는 뭐 트레이드 파트너를 데려오면은 조나단 테일러, 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가 있어. 근데 너도 그러한 팀들을 못 데려오면은 너 진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대충 우리가 제시하는 계약 받아들이고 경기나 뛰어. 이러한 것을 인디애나 콜츠는 얄밉지만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한 거죠. 결국 조나단 테일러를 1라운드 픽 혹은 2라운드 픽을 주고 영입하려고 하는 팀은 없었고, 결국 인디애나 콜츠의 의도대로 조나단 테일러는 뭐 본인의 가치가 현재 거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뭐 첫 4경기를 뭐 뛰지 못한다고 뭐 어떻게든 하는데, 조나탄 테일러가 앞으로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시즌 후반이나 아니면은 내년 시즌에 뭐 다시 트레이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우스 디비전의 마지막 팀인 잭슨빌 제규어스인데요. 잭슨빌은 현재 윈 라인이 9.5입니다. 9.5.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고요. 11승을 예측을 합니다.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 지금 올 시즌 이 하이프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작년 시즌 깜짝 활약을 보였던 이 팀이 올 시즌 뭐 켈빈 리들리라는 리시버까지 돌아오는 뭐 시즌이 되겠고, 뭐 트레버 로렌스와 엄청난 시너지를 볼 것이 아니냐, 굉장한 기대감을 현재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일단 기대치가 높으면은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켈빈 리들리가 뭐 폼을 잃을 거냐, 그건 아니고, 저는 켈빈 리들리라는 이 리시버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곧바로 뛰더라도 뭐 1000 리시빙 야드쯤은 곧바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탤런트를 가진 리시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것은 역시 이 자완 테일러가 빠진 이 태클 자리, 과연 잭슨빌 제규어스의 양 태클이 올 시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트레버 로렌스는 어쨌든 이 모빌리티에 큰 강점이 있는 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막 좀 목각 인형처럼 막 여리저리 잘 뛰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선수가 뭐 디펜스 입장에서 모빌리티에 큰 위협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양 태클이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이 트레버 로렌스가 이끄는 오펜스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다만 잭슨빌 제규어스는 어쨌든 이 사우스 디비전 내 팀들이 좀 부족한 모습을 올 시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디펜스에서의 어느 정도 스텝업이 좀 보여준다면 그래도 작년 시즌보다는 더욱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뭐 가지고 저도 오버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깜빡 빼먹은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있는데, 테네시 타이탄스는 올 시즌 윈 라인이 7.5인데요 저는 일단 오버를 선택했어요.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8승이고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올 시즌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해요. 이 팀이 과연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디펜스적으로, 그리고 감독인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을 생각한다면 타이탄스는 언제든지 이 플레이오프, 뭐 와일드카드 경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예상은 해요. 하지만 오펜스 쪽의 탤런트가 너무나도 부족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물론 데릭 헨리가 있어요. 하지만 데릭 헨리도 이제는 런닝백으로서 노쇠화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고 라이언 테너힐이라는 베테랑 쿼터백은 35살이에요 벌써. 라이언 테너힐이 언제든지 이 뭐 맨 라이언처럼 부진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이고, 결국 그리고 또 뭐 오펜시브 라인도 올 시즌 완전 물갈이가 됐죠. 작년 시즌까지 팀을 지탱했던 이 오라인이 물갈이가 되면서 좀 빈약해진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타이탄스가 과연 뭐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라이벌 팀을 맞대결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작년 시즌에도 졌는데, 그리고 뭐 캔자스 시티 칩스나 이 다른 의외의 강팀들을 상대로 의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올해는 좀 그냥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끈기가 있고 무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힘을 보여주는 타입의 구단이긴 하지만, 올 시즌에는 조금 플레이오프 경쟁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이 8승, 분명히 완전 못하는 팀은 아니고 분명히 저력을 가진 팀이지만 플레이오프 경쟁권까지는 아쉬운 그러한 8승 정도를 기록하는 시즌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NFC 노스 디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시카고 베어스인데요. 시카고 베어스는 작년 시즌에 3승 14패, 리그 최하위, 드래프트 전체 1픽을 가져간 팀이었죠. 그런 팀이 올 시즌 윈라인이 무려 7.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데, 일단 저는 언더를 선택합니다. 저는 예상 승수는 7승인데요
시카고 베어스의 팬인 제가 시카고를 언더를 선택한 것은 단순합니다. 저는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을 믿지 않아요. 올 시즌, 이번 오프 시즌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이 행한 움직임은 결국 단 한 명의 선수, 저스틴 필즈를 위한 움직임만을 펼쳤어요, 이 구단은. 그런데 저스틴 필즈가 만약 이 구단의 기대를 충족하고 굉장한 쿼터백으로 성장을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시카고도 당연히 오버를 떼고 어쩌면 디비전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스틴 필즈는 현재까지는 쿼터백으로 분류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운동 선수이지 그냥 런닝백이지, 아직까지 이 선수의 패싱 능력, 그것이 과연 이 NFL이라는 리그에서 통할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작년 시즌 리그 최하위 꼴등이었던 디펜스는 어느 정도의 스텝업이 예상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작년 시즌보다는 좀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7승 정도, 6승 정도 그 정도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팀은 시카고의 라이벌이죠.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패커스는 작년 8승 9패를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의 윈라인은 시카고보다 낮아요. 그린베이는 낮진 않네요. 동일한데 7.5의 윈라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10승입니다.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올 시즌 하이프를 믿어보고 싶어요. 일단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 에런 로저스의 뒤를 이은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프리시즌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냥 잘합니다. 일단 처음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현재 프리시즌에서 플레이했던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의 모습은 그냥 다른 수준이에요. 다른 쿼터백의 수준이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구단은 쿼터백에 대한 역사가 있는 팀입니다. 지난 30년간 브렛 파브와 에런 로저스가 이 구단을 이끌면서 이제는 앞으로 40년까지 조던 러브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40년 찬란한 역사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 현재 구단의 포부인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시즌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디비전 우승에 실패하면서 플레이오프에 탈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2020년 NFL 드래프트에서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1라운드 픽에서 무려 트레이드 픽업까지 하면서 이 쿼터백을 뽑은 순간부터 에런 로저스와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는 에런 로저스와 결별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하나의 숙제가 또 있었어요. 바로 에런 로저스가 떠나기 직전까지 슈퍼볼 우승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였죠. 즉 에런 로저스와 결별을 한편으로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런 로저스와 함께 챔피언십 팀을 건설해야 돼요. 이 숙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 어떤 구단이 이것을 모두 성공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재작년 시즌에 라스트 댄스다 해가지고 에런 로저스와 이 디반테 아담스가 인스타그램에서 서로를 태그하면서 마지막 시즌처럼 예상되었던 그런 시즌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지만 에런 로저스는 수많은 드라마를 펼쳤지만 결국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 분명히 당황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라스트 댄스로 알고 있어서 내년 시즌에는 조던 러브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에런 로저스가 돌아온다네? 우리 어쩌지? 우리 이미 조던 러브와 함께 하는 걸로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가 택했던 것은 에런 로저스의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죠. 랜달 콥을 데려오고 다른 선수들을 데려와서 오케이 에런 로저스 너 원하는 대로 1년만 해줄게, 이런 것들을 작년 시즌에 보여주었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시즌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이제 봉인이 풀렸어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동안 에런 로저스의 눈치를 보고 뭐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시즌이 아예 사라졌고 이제 조던 러브를 위한 팀 프랜차이즈를 건설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예상외로 좀 더 빠르게 이 팀 건설에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의 뭐 2명의 뛰어난 런닝백 그리고 조던 러브의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1라운더가 8명이나 있는 이들의 디펜스가 그래도 올 시즌에는 좀 더 분발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라이언스는 작년 시즌 9승 8패로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를 아쉽게 놓치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은 윈라인이 무려 9.5예요. 뭐 그냥 플레이오프 경쟁권 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겠죠. 저는 그리고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9승이고요. 일단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라는 팀이 올 시즌 개막전을 장식하는 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뭐 지난 20년간 있었나 싶어요. 그 정도로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올 시즌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디펜스에 있겠죠. 라이언스는 작년 시즌 오펜스에서의 그런 성장 그리고 뭐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디펜스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 우리가 득점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실점을 해주었고 그렇게 뭐 아쉬운 경기를 번번이 보여주면서 승기를 놓쳤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 시즌도 뭐 디펜스적으로 과연 이 팀이 뭐 라인베커를 1라운드에서 뽑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연 디펜스적으로 충분히 나아졌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쉽고 그리고 오펜스적으로도 작년 시즌 이들이 충분히 고점을 보여줬어요. 근데 올 시즌도 그 정도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지 확실한 플레이오프 경쟁팀이 될 텐데 작년 시즌에 과연 능가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오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리시빙 웨폰 뭐 자마르 깁스라는 런닝백까지 뭐 드래프트 하면서 더 다채로워지고 아직도 강한 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작년 시즌 리그를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뭐 플레이 콜링, 뭐 플레이의 뭐 다채로움, 다양한 뭐 창의성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올 시즌 똑같은 팀을 만났을 때 그런 새로운 것들이 과연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의문이 있고요. 또 제러드 고프라는 쿼터백은 믿기 시작하면 뒤통수를 치는 쿼터백이에요. LA 램스 때도 그랬고요. 물론 이 제러드 고프의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제러드 고프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현재 너무 오버하이프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바이킹스는 작년 13승 4패로 엄청난 시즌을 선보였지만 결국 와일드카드에서 뭐 뉴욕 자이언츠에게 패했고 결국 뭐 본인들 실력이 좀 뽀록이 나는 그런 시즌을 보였죠. 올 시즌에는 윈라인이 8.5입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언더. 저는 8승을 예측하겠습니다. 일단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체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선수들을 디펜스에서의 선수들을 좀 물갈이하는 오프 시즌을 선보였고 이제 내년에는 저는 오펜스에서의 물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으로는 이 와일드 카드까지가 이 한계입니다. 바이킹스가 뭐 저스틴 제퍼슨이 있고 뭐 어떻게든 뭐 좋은 뭐 리시버를 갖췄든 뭐 말들이 많더라도 팀 자체는 저는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바이킹스 뭐 별다른 기대가 없고 별다른 코멘트 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올 시즌은 그냥 평범한 시즌을 볼 것 같아요.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 다운 그리고 그에 맨날 거두는 성적들이 있었죠. 저는 8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AFC 노스 디비전인데요. 첫 번째 팀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브라운스는 작년 시즌 7승 10패를 거두었고 올 시즌은 윈라인이 9.5가 되는데요. 굉장히 높죠. 플레이오프 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언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드션 왓슨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단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우리가 알던 드션 왓슨으로 과연 컴백할 수 있을까? 드션 왓슨은 과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어떠한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런닝백인 닉 첩이 이끄는 이 클리브랜드의 러싱 게임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이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 런닝 게임과 함께 플레이 액션 그리고 스크린 게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게 쿼터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했지만 드션 왓슨의 작년 시즌 후반기 그런 모습들은 진짜 재앙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게임에서도 그런 모습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본인의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점점 잡음이 많아질 때 이 클리브랜드라는 구단의 컬처는 또 한 번 산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내부적으로 팀의 승패는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8승을 꼽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디비전 우승도 충분히 거머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드션 왓슨이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에 한 명,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리그 탑 15급의 선수로서의 역량만 보여주더라도 이 팀은 분명히 디비전 우승할 수 있어요. 뛰어난 오펜스 플레이어들, 진짜 오라인 뎁스가 너무나도 막강한 수준이고 정말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펜스에서도 짐 슈왈츠 코치의 이 지도하에서 코칭하에서 이 팀의 디펜스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뭐 아니면 그러한 시즌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드션 왓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팀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피츠버그는 작년에도 9승 8패를 거두었고 올 시즌 윈라인도 8.5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8.5 9승 아니면 8패인데 8승인데 마이크 톰린은 본인이 감독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루징 시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감독입니다. 마이크 톰린에게 언더를 선택한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를 선택했고 제가 생각하는 승수는 10승인데요. 플레이오프 충분히 경쟁을 노릴 수 있는 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디펜스는 너무나도 강력하죠. TJ 왓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를 수만 있다면 다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알렉 하이스미스나 그리고 카메런 헤이워드나 민카 피츠패트릭까지 정말 좋은 선수들이 아직도 디펜스를 이끌고 있고 리그 최고 수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오펜스에서도 빅벤이 떠난 이후 좀 아쉬운 모습을 오펜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이 맥케나다 코치가 정말 아쉽긴 하죠. 하지만 케니 피켓이라는 쿼터백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이 케니 피켓이 정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또 한번 도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피츠버그는 충분히 올 시즌 위닝 시즌을 보낼 것이고 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낼 팀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볼티모어는 작년 10승 7패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에 진출했지만 이 라마 잭슨의 부상과 함께 좀 아쉽게 탈락을 경험한 팀인데요. 올 시즌 윈라인은 10.5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고요. 12승을 예측합니다. 만약 라마 잭슨이 건강만 하다면 저는 레이븐스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펜스적으로도 올 시즌 새로운 리시버들 OBJ를 영입했고 제이 플라워를 드래프트했고 분명히 작년보다는 나아진 오펜스 탤런트를 갖췄어요. 또 오펜스 스킴적으로도 분명히 달라진 시즌을 선보일 것이고요. 달라진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상대할 때 상대팀은
라마 잭슨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라마 잭슨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면 이번엔 라마 잭슨 말고도 다른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레이븐스 오펜스를 상대할 때 디펜스 코치의 입장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레이븐스가 진짜 그전과는 다른 굉장히 뭐 패싱에서도 발전한 그런 오펜스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디펜스적으로도 올 시즌 충분히 기대가 되죠. 물론 D라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확실한 패스러셔가 누구냐, 썰드다운 상황에서 누가 과연 쿼터백을 뭐 섹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이러한 측면에서는 분명 부족한 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라인베커진 로크안 스미스가 오면서 완벽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이들의 세컨더리는 그냥 매년 리그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이끌고 있는 이 맥도날드 감독, 이 코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레이븐스가 올 시즌 충분히 오버를 선보일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작년 디비전 우승팀인데요. 12승 4패를 거두었던 신시내티, 올 시즌 윈라인은 10.5입니다. 볼티모어와 동일한데요.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승수는 10승이고요. 저는 올 시즌 신시내티가 예상보다 못한 활약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디비전 내 다른 팀들이 너무 강력한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뭐 클리브랜드도 어쨌든 오펜스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피츠버그도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만약 라마 잭슨의 합류와 함께 뭐 더욱더 발전한 시즌을 보인다면 신시내티는 그동안 뭐 맞대결에서 승리했던 것에 비해서 뭐 올 시즌 좀 더 아쉬운 하향된 시즌을 선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조버로우의 이 부상이 시즌 초에 만약에 영향을 끼치고 이 시즌 초에 신시내티가 또 한번 슬로우 스타팅 시즌을 선보인다면 시즌 후반에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압도적인 모습을 신시내티가 그동안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디비전 내 너무 다른 팀들이 강팀이기 때문에 시즌 후반에 이들이 과연 그 역전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이들의 오펜스, 이들의 디펜스가 작년 이상으로 더욱더 뭐 재작년 이상으로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디펜스에서의 이탈, 이 주전들의 이탈이 분명히 많았고, 오펜스에서도 뭐 아직까지 리시버진이 뛰어나고 뭐 갖춰져 있지만 이 오펜시브 라인 측면에서도 좀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들의 이름값에 비해 좀 더 아쉬운 모습을 올 시즌도 이어가지 않을까. 오라인의 프로텍션 문제는 올 시즌도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처럼 이어가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신시내티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NFC 이스트 디비전인데요. 첫 번째 팀인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워싱턴은 작년 8승 8패 1무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윈 라인은 6.5예요. 좀 생각보다 낮은 윈 라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정도 승수면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8승입니다.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커맨더스는 올 시즌 뭐 개막전 뭐 시즌 티켓이 매진이 되었다고 하죠. 시즌 티켓이 뭐 거진 20년 만에 뭐 벌어지는 일이다, 뭐 이러한 뉴스가 들렸는데, 그만큼 이 잭 스나이더 구단주의 체제가 끝이 났고 새롭게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정말 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많은 팬분들이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새로운 워싱턴을 이끄는 리더가 론 리베라 감독인 것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론 리베라 감독의 최근 인터뷰는 나는 샘 하웰을 잘 몰랐다, 샘 하웰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뭐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감독으로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은 말도 안 돼요. 본인들의 올 시즌 주전 쿼터백이자 작년 시즌 드래프트한 쿼터백이 이 선수를 제대로 잘 보지 않고 있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무책임하죠. 만약에 샘 하웰이 뭐 잘못된다면 본인의 책임은 아니고
뭐 쿼터백 코치나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책임이다,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좀 떠넘기려고 한 인터뷰 같기도 하고요. 즉 론 리베라 감독이 이끄는 워싱턴 커맨더스의 컬처, 그리고 뭐 구단의 방향성, 그리고 뭐 게임 매니지먼트, 인게임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뭐 막강한 탤런트, 디펜시브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샘 하웰, 이들의 리시버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워싱턴 커맨더스 구단 자체를 저는 믿지 않아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로 저는 오버를 선택하지만 이 팀이 플레이오프권까지는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좀 가진 탤런트에 비해서 아쉬운 성적을 분명히 올 시즌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작년 9승 7패 1무, 이 와일드카드를 작년 시즌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올 시즌 윈 라인은 7.5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고요. 저는 8승을 예측합니다. 저는 자이언츠도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오프권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뉴욕 자이언츠는 분명 작년 시즌에 이 탤런트에 비해서 과분한 성적을 거둔 팀이었어요. 이들의 오펜스, 이들의 디펜스 탤런트는 분명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부족했지만 오로지 감독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노력과 그들의 역량에 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 부족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하는데 성공을 해냈고, 이들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정말 뛰어난 그런 노력을 가했고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다른 팀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NFL이라는 리그가 가장 무서운 게 진짜 금방금방 분석이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뭐 작년 시즌에 똑같은 플레이를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올 시즌에 그 플레이 펼쳤다가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고 뭐 대기하고 있는 거를 뭐 실패를 바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NFL이에요. 뉴욕 자이언츠는 분명 작년 시즌에 뭐 데니얼 존스의 발을 활용한 뭐 플레이들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그 창의성이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냥 전력 대 전력으로만 살펴봤을 때 뉴욕 자이언츠가 내세울 수 있는 점은 과연 다른 팀에 비해서 뭐가 있을까? 연간 4천만 달러를 받는 데니얼 존스가 상대 팀의 쿼터백을 과연 압도할 수 있을까? 그가 이 창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패싱 능력으로만 다른 팀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저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자이언츠라는 팀은 물론 양 오펜시브 태클을 새롭게 뽑는데 성공을 했고 성공적인 시즌을 현재 거두고 있고, 또 뭐 케이번 티보드도 뭐 굉장히 뛰어난 엣지 러셔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정말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아직 팀 전력 차원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윈라인은 하지만 7.5 이 정도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댈러스는 작년 12승 5패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 윈라인은 10.5, 저는 오버를 선택합니다. 저는 올해도 12승을 예측을 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너무 막강한 팀이에요. 이들은 NFC 탑 3 팀들 중에 한 팀으로 분류되는 팀이고, 뭐 디펜스에서는 스테판 길모어, 그리고 오펜스에서는 브랜든 쿡스, 본인들이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오프시즌에 본인들이 이 구멍이 무엇인지, 본인들에게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리 존스라는 구단주가 뭐 독단적인 판단, 뭐 그런 뭐 위선적인 부분 다 비난을 받을 만은 하지만 팀 건설에 있어서만큼은 이 제리 존스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전력 강화도 충분히 꾀했고 올 시즌도 전력 자체가 너무나도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진짜 말아먹는 수준만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12승 저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NFC
이 챔피언 팀이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인데요. 필라델피아는 캔자스 시티와 동일하게 유일한 11.5의 윈라인을 받은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를 선택하고요. 저는 14승을 예측합니다. 작년 시즌과 똑같은 승수인데요. 일단 필라델피아는 뭐 말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 그냥 강력한 팀입니다.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올 시즌 뭐 1라운드 픽이 2개가 있었고 전력을 다시 보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젤런 카로라는 올 시즌 드래프트 최고의 탤런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뭐 젤런 헐츠가 팀을 잘 이끌고 뭐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 팀에게 있어서 과연 뭐 넘지 않을 팀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NFC에서는 최소한. 필라델피아는 너무나도 쉽게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디비전입니다. AFC 이스트 디비전인데요. 첫 번째 팀은 뉴욕 제츠. 작년 7승 10패를 거두었고 올 시즌 윈라인은 9.5. 올 시즌 하드녹스 프로그램과 함께 가장 많은 하이프를 받고 있는 팀인데요. 저는 오버를 선택합니다. 저는 뉴욕 제츠는 11승, 12승 뭐 이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뉴욕 제츠의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탤런트 뎁스, 로스터 뎁스를 보면은 진짜 완벽한 수준이에요. 뭐 디펜시브 라인 다 탄탄하고 세컨더리 다 탄탄하고 오펜스도 진짜 다 탄탄해요. 단 하나 오펜시브 라인만 빼면 말이죠. 결국 뉴욕 제츠라는 이 팀의 올 시즌 슈퍼볼, 뭐 디비전 우승, 뭐 플레이오프 진출 이것을 가리는 요소는 결국 오라인이 될 거예요. 만약 오라인이 건강하게 좀 안정적인 시즌만 볼 수 있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즌을 선보일 것이고 오라인이 부상도 당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시즌을 보인다면 이 오버하이프된 팀은 결국 무너질 것이에요. 어쨌든 애런 로저스가 새롭게 부임을 했고 작년 시즌 잭 윌슨, 마이크 화이트 리그 최악의 쿼터백들을 가지고도 7승이나 했습니다. 그 정도로 뉴욕 제츠는 디펜스가 일단 리그 최강 수준이고 마이크 화이트와 잭 윌슨으로 7승을 했다. 애런 로저스가 온다면 충분히 10승은 저는 거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뉴욕 제츠는 로스터적으로 진짜 완성적인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라인의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충분히 11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요. 뉴잉글랜드는 8승 9패를 작년에 기록했고 올 시즌 윈 라인은 6.5입니다. 굉장히 낮죠. 뉴잉글랜드가 이런 윈 라인을 받은 게 진짜 뭐 톰 브레이디 이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오버를 선택하고요. 제가 예상하는 승수는 10승입니다. 일단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작년 시즌에도 8승 9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시즌에 그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서 그 마지막 그 플레이 패배 뭐 그러한 것들을 빼고 또 뭐 마지막 펌블 이러한 것들만 뺀다면 충분히 뉴잉글랜드는 10승을 기록할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올 시즌 이들의 디펜스가 더욱더 젊은 선수들로 개편이 되고 더욱더 그 역량이 늘어난다면 더 빨라진 디펜스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 그리고 오펜스적으로도 베일리 제피, 맥 존스 이 두 명이 작년 시즌 이끌었던 시즌은 분명히 불안하고 그들답지 않은 오펜스의 아이덴티티를 선보였던 시즌이에요. 맷 패트리샤 코치가 정말 엄청난 공로를 세웠었죠. 그런데 올 시즌 빌 오브라이언 코치와 함께 이들의 오펜스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패츠는 충분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두가 이 뉴잉글랜드를 저평가하고 있고 빌 벨리책 감독을 무시하고 있는데 뉴잉글랜드는 그럴 때 이 한방을 하는 팀이죠.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마이애미는 작년 9승 8패를 기록했고 이 와일드카드에 진출했지만 결국 투아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스카일러 톰슨이라는 백업 쿼터백이 이끌었던 플레이오프는 이 패배하면서 아쉬운 시즌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올 시즌 마이애미 돌핀스는
9.5의 윈라인을 가졌고 저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도 9승 정도를 기록할 것 같아요. 일단 마이애미 돌핀스도 이 뉴욕 제츠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아래로 이 로스터 탤런트가 진짜 완성적인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돌핀스가 뉴욕 제츠와 좀 다른 점은 부상에 대한 그 부분이 마이애미 돌핀스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보유하고 있는 팀, 이 선수들은 분명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이들이 시즌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때 이들이 이 마이애미라는 이 굉장히 덥고 습한 이러한 지역에서 춥고 건조한 지역에 뭐 12월, 1월 이 정도의 날씨에서 플레이를 할 때 이들은 분명히 부상의 이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이들의 플레이의 그런 레벨은 더욱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를 그렇게 이 시즌 후반에나 그렇게 접어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투아라는 쿼터백의 뭐 뇌진탕, 이 부상 이러한 이력들이 너무나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과연 투아라는 쿼터백으로 올 시즌 18주차까지 경기를 잘 뛸 수 있을까? 좀 확신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분명 뭐 정규 시즌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 신시내티 벵갈스 강팀과 대결을 했을 때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졌어요. 뭐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의 엄청난 스피드와 이것을 잘 활용하는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의 플레이 콜링, 디자인, 정말 어느 팀이든지 정규 시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즌 후반 체력적으로 그리고 부상적으로 정말 힘든 수준에 왔을 때 이들은 항상 번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는 올 시즌 좀 불확실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윈토탈 시리즈의 마지막 팀이고요. AFC 이스트의 버팔로 빌스입니다. 버팔로 빌스는 윈라인 10.5를 받았고요. 작년에는 13승을 기록하면서 정말 컨텐더 중에 한 팀으로 분류가 되었죠. 일단 저는 버팔로는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버팔로 빌스 정말 강력한 슈퍼볼 컨텐더 중에 한 팀이죠. 매년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슈퍼볼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쿼터백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언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버팔로 빌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력이 약간 하향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컨퍼런스 챔피언십전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넘지 못했을 때, 또 뭐 디비전 라운드에서 넘지 못했을 때, 그때 이미 이 버팔로 빌스의 팀 전력은 고점을 찍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 베테랑 선수들이 분명히 노쇠화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부상을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나이이고 팀 전력 자체가 좀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타이트엔드 뭐 킹케이드를 영입했고 오펜스적으로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일 거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과연 버팔로 빌스의 런 게임은 언제쯤 되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이 레실리 프레이저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팀을 떠났고 올 시즌 디펜스를 이끄는 것은 션 맥더머트 감독인데 션 맥더머트이 이끄는 이들의 디펜스가 선수들까지 좀 하향 평준화된 느낌인데 과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본 밀러가 올 시즌도 초반에 결장을 확정지은 상황이에요. 본 밀러라는 이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버팔로 빌스는 디펜스의 생산성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캔자스 시티 칩스에서 크리스 존스가 있느냐 없느냐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밀러가 올 시즌도 건강한 시즌을 선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버팔로 빌스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가 시즌 초반에 고전한다면 뉴욕 제츠, 뉴잉글랜드, 마이애미 다 치고 올라올 거란 말이죠. 버팔로 빌스 저는 올 시즌은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윈토탈을 해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AFC의 1번 시드 캔자스 시티로 갑니다. 물론 캔자스 시티도 크리스 존스 없이 이 시즌을 충분히 힘든 고비가 많을 거지만 분명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는 답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캔자스 시티가 AFC 웨스트 디비전 우승을 하고 올 시즌도 1번 시드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시드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예요. 노스 디비전을 볼티모어가 먹고 2번 시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번 시드는 뉴욕 제츠예요. 이스트 디비전의 승자, 저는 올 시즌 이 너무나도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는 뉴욕 제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시드는 사우스 디비전의 잭슨빌 제구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의 와일드카드 팀들이 있죠. 대부분 저는 10승까지는 해야지 좀 와일드카드에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9승도 힘들 것 같아요. 작년 시즌처럼. 5번 시드는 버팔로, 6번 시드 피츠버그, 7번 시드는 신시내티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빠진 팀이 사실 마이애미가 빠졌고 LA 차저스가 빠졌고 뉴잉글랜드가 빠졌는데요. 마이애미는 이 부상적인 측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에는 좀 아쉽게 탈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뭐 10승 뭐 좋은 시즌을 거두겠지만 어쨌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때문에 이 아쉽게 패하는 경기가 있을 것이고, 이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이들이 과연 이 상대전적 우위를 거둘 수 있을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버팔로 빌스와 동일한 이 성적을 거두지만 상대 전적에서 버팔로에게 왠지 질 것 같습니다. 이 조시 알렌을 막기 너무나도 힘들어 했죠,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NFC로 넘어간다면 1번 시드는 이스트 디비전의 우승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2번 시드는 웨스트 디비전의 우승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3번 시드는 사우스 디비전의 승자 뉴올리언스, 그리고 4번 시드는 노스 디비전의 승자 그린베이, 그리고 5번 시드는 댈러스, 6번 시드 시애틀, 그리고 7번 시드는 애틀란타를 꼽겠습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뭐 워싱턴 커맨더스, 뭐 이러한 팀들이 뭐 아쉽게 탈락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매년 이 플레이오프에는 새로운 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애틀란타가 올 시즌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도 예상 외의 선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시드 순위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는 결국 AFC, NFC 올 시즌 내년 시즌 이 슈퍼볼 진출팀은 볼티모어 대 필라델피아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라델피아의 우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AFC의 경우에는 뭐 캔자스 시티 칩스나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좀 지겹잖아요. 이제 좀 새로운 그림을 보고 싶은 차원에서 볼티모어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일단 뉴욕 제츠 왜 선택 안 했느냐, 일단 로버트 살레 감독을 저는 이 로버트 살레 감독의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뉴욕 제츠는 분명히 강팀이고 정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 감독에 의한 좀 매니지먼트 실패로 아쉽게 고배를 먹지 않을까 싶고요. 올 시즌 볼티모어 레이븐스 이 라마 잭슨의 하이프를 좀 믿어보고 싶네요. NFC의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또는 샌프란시스코 두 팀 중에 하나라고 이번 시즌도 생각이 들어요. 두 팀이 챔피언십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 브록 퍼디로는 젤런 헐츠를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강하긴 강하지만 또 슈퍼볼급으로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글스가 진출을 하면서 이 볼티모어를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작년 이 패배의 서력을 뒤덮고 우승을 차지하는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 수상을 예측하자면 뭐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비잔 로빈스, 그리고 디펜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태클이죠 젤런 카럴, 그리고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저는 레이더스의 디반테 아담스. 사실 별로 꼽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저스틴 제퍼슨 뭐 오신 받았으니까 뭐 다른 선수 꼽는 거죠. 그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저는 뭐 마이카 팔슨스가 현재 굉장히 높은 이 배팅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일스 게럿을 꼽겠습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짐 슈왈츠 코치가 이끄는 디펜스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MVP는 저는 라마 잭슨을 꼽겠습니다.
이 패싱을 드디어 장착한 라마 잭슨, 뭔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라마 잭슨 하이프를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윈 토탈과 함께 전체적인 시즌 프리뷰까지 마쳐봤는데요. 시즌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풋볼 팬으로서 많이 참았었죠, 다들. 드디어 이 경기를 볼 수 있을 시간이 다가왔고, 올 시즌도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러한 경기들,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시즌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talked the other day about the philosophy of 22 and 2. We break the day down into 24 hours. 22 hours of the day is not, basketball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Basketball takes a backseat to school, to family, to friends, to social time. But for 2 hours a day, basketball become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that was our culture. They were talking, and Meach talked about culture. Like, culture's hard. Like, we had to come up with the program. The culture's being on time. Culture is doing the right thing. Culture is treating people the right way, saying please and thank you. Culture is all the little things, right? So we talk about 22 and 2. The first day I got the job, I handed it to him. This is how we're going to live. We're going to live by this 22 and 2. So we didn't change just because he won. So we kind of said, hey, these 2 hours when it's just basketball, let's concentrate on Florida Atlantic. Let's concentrate on the preparation. But when you go away, when we're not meeting for film or not practicing, go do what you do, which I guess is make TikToks. I mean, there's a lot of TikToks out there, so I guess that's what they do. But yeah, so if that's your culture, right? If you lean back on your culture on the good and the bad days, things end up being pretty good. So, you lose a game, it's still your culture. You win a game, it's still your culture. So we didn't change from our culture at all. And that's credit to those guys. Credit to those guys. Credit to those guys. Credit to those guys. Credit to those guys.